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미디어 연구기관의 2023년 전망 화두 한번 봅시다. 2023년 최악의 위기와 또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IMF도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죠. 1분기나 상반기가 가장 바닥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계 경제의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은 이때 회복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 전망을 정리해서 본다면 우선 브루킹 연구소, 여기는 1927년에 설립된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예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 민간 정책 연구소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 기업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미국의 정책 입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연구소로 꼽힙니다. 이 브루킹 연구소에서는 2023년에도 인플레 전쟁은 계속될 거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페드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달린 세계 경제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2년 12월 21일, 약 10일 전이죠.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을 돌아보고 23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중앙은행과 실업률에 주목을 했어요. 우선 페드, 브루킹스 연구소는 새해에도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 확실하고 그 폭에 따라 경기 침체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겠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파월 의장은 강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로 잡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 아닙니까? 이것을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2%까지는 못 가더라도 3%대까지는 올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시장이 불안해할 것 같은 것을 잘 아는 파월 의장은 한마디를 또 더 덧붙였습니다.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정책 효과의 시차를 고려해서 곧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까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는 점이에요. 고용 상황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히려 좋은 것이 나쁜 거로 나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7%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예요. 노동시장이 아직 팬데믹, 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완전 고용은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투잡, 쓰리잡 이런 복합된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페드가 계속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망 기관이에요. 온화한 경기 침체, 그러나 더딘 회복. 한마디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2023년 글로벌 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명확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온화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경기 침체가 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이후의 회복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기운 없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은 2023년에는 22년보다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지만 이것이 세계화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가격 압력을 낮춰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진영을 중심으로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공급망 체제가 깨지면서 새로운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은 2023년 들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여기서는 2023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봅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예요.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사급 연구위원만 220여 명이 포진해 있는 아주 거대한 그룹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세계화의 위기,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인 이 겨울 전쟁을 보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 글로벌 정치, 경제 체제하에서 이 겨울 전쟁의 핵심에 자리한 두 국가는 당연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충돌 위험과 함께 유럽과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곳곳에 국지적인 충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도 향후 빠르게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 중국 등의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새롭게 짜일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공급망 외에도 새로운 국제 질서하에 새로운 동맹이 체결되는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G2조 세계 경제 1등, 2등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 긴장과 이 대립은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겨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2023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화,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지는 이 둘의 전쟁은 향후 세계화의 종말을 앞당기고 새로운 동맹국들 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SIS는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진행 중인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겨울은 2023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CSIS는 암울하기만 한 2023년 전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은 위기 이후에 회복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